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공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좀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황을 더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녹화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간단하게 영상을 좀 녹화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신광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자, 이 영상은 MBN 골드를 통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저와 아직 친구가 못 되신 분들은 노란톡에다가 신광섭이라 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들, 뭐 추가적인 부분들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들을 좀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좀 나와 있죠. 예.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왈가왈부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이제 지수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이 일단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스팀의 상한가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6월 달에 썸머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취소했죠. 그에 대한 부분들이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줄임말인데 이 지수가 무너져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분명히 3만 불 내외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팔고 경기 민감주를 사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면은 다수의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9명이 행복해지고요. 제 예상이 맞으면 9명이 불행해지시고 1명이 웃죠. 예.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면서 시황 전략을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싫어요를 많이 눌러주신 분들이 많아요. 제 영상을 보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코스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전이 끝났어요. 예. 전반전이 끝나면 브레이크 타임을 갖죠. 휴식 타임을 갖습니다. 예, 휴식 타임으로 지금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반전의 랠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1월 초까지. 여기까지가 대략 전반전이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구간이 휴식 기간이에요. 휴식. 그럼 이 휴식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 휴식 기간이 뭐 여기까지 빠질지 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지 뭐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급락이 나오면은 조금 여러분들 멘탈이 좀 많이 나가실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반전. 전반전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후반전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후반전은 원래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5월달은 끝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5월달은 이제 끝나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요게가 이제 제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죠. 고난의 행군이라고는 좀 베리시하게 말씀드리지만 불리시하게는 휴식 타이밍을 갖는 거예요. 휴식 타이밍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이번 주에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포트 리밸런싱은 다시 한번 교체를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원래는 제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90% 그리고 미국 주식을
10%로 포트를 운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회원님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내 주식 비중을 디스를 해서 40에서 50% 정도만 감소를 시키고 나머지를 해외 주식 쪽으로 돌리자 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외 주식에서는 이제 중국, 홍콩 이쪽으로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쪽으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1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난주부터 말씀드려서 바로 오늘 중국이 급등이 나왔죠. 네. 이런 경우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여러분들 따로 있습니다. 뭐 세력이라 표현하기 조금 어불성설이지만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인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저도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뭐 요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중국 시장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중국이 슬슬 조정을 마무리하고 진행을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봉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미국이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중국은 덜 갔죠. 중국은 덜 갔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제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중국을 유망하게 보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요거는 번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지금 미국 증시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테이퍼링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뭐냐면 여러분들 연필로 이제 보면은 연필을 제가 그려볼게요. 연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이게 연필이에요. 테이퍼링이 이제 연필을 깎는 거를 이제 묘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깎아서 더 날카롭게 쓰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뉴스에 지금 보도가 안 되는데요. 로이터 통신 말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패트릭 하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라델피아 치즈 만드는 적이죠. 치즈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그 주말 WP 온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이퍼링을 표현을 정확하게 써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은 sooner rather than later라고 해가지고 일찌감치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MBS 채권이 그중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연준 의원들 최초로 이런 패트릭 하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거든요. MBS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MBS는 바로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빅쇼트라든지 이제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발생했던 게 바로 MBS거든요. 금융기관한테 주택을 담보 잡아서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제 주담대가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이게 이제 MBS 채권인데 MBS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가계부채. 패트릭 하커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지금 뉴시스라는 회사에서 보도에 따르면 투자은행들이 7월달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다. 내년 초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과거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그림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맞을 겁니다. 테이퍼링 관련된 이 진행 국면의 코스피,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했던 배경이 있어요. 글씨를 조금만 더 놀려서 하면은, 그러니까 13년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이제 너무 좀 이때도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과열 국면이 좀 있었거든요. 과열 국면이 있었는데
13년도 5월부터 해서 지금 이게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흐름이에요.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 국면이에요. 우리가 현재 국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이때 결정이 됐어요. 테이퍼링을 한다면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결정 기간이 있어요. 그 결정 기간 13년 6월부터 이제 올해 이제 14년도 초까지죠. 근데 오히려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가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이때부터 진행이 됐었죠. 약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외국인들은 누적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테이퍼링이라는 건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잠깐 13년도 쪽의 코스피 흐름을 잠깐 좀 보면은 13년도 과거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 2013년도죠. 이게 주봉이고요.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으로 좀 보면은 13년도 이때죠. 이때 다. 예.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테이퍼링 할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이렇게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 여기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12.1%가 종합주가지수가 2030에서 무려 대략 한 3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2.1%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의 테이퍼링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물론 이 구간들이 유명했던 박스피였죠. 박스피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테이퍼링이 결정되고 나서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기회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하락이 다시 한번 출현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12%가 빠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어디까지 빠지느냐? 과거 사례가 12%가 빠졌으니까 테이퍼링이 결정되고 나서 3170이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2%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어보는 거예요. 12%라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이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 대략 한 2750. 2700에서 2750포인트까지는 테이퍼링.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정이 되고 나서 한 2달 정도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근데 지금 지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테이퍼링을 한다 만다잖아요. 근데 지금 7월 달이나 8월 달에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6월이라고 하면은 6월, 7월, 8월, 9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난의 행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도취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SOX라는 차트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간단하게 좀 이제 파동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걸로 안 봐도 되겠네요. 이걸로 안 봐도 되고 해외 주식으로 보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먼저 볼게요. 자, XOX를 봤을 때 21선과 61선만 남겨두겠습니다. 보라색이 21선이고 61선이 바로 초록색인데 이게 이제 좀 저는 이제 불안했던 게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네.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추세가 하락이 나온다는 증거예요. 네. 21과 61선의 데드크로스 DC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파동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5파동으로 떨어지고 데드크로스 나왔다. 통상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일시적인 ABC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이 지금 좀 날짜가 나와 있지만 오늘이 5월 25일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36분이에요. 내일 오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오늘까지.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당장이라도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아직 최후의 한 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A, B, C.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들이 저는 6월에서 9월 사이가 된다. 그래서 반도체를 파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 TV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 예상과 다르게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3파동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5파동이 나왔습니다. 5파동이 나오면 지그재그가 나오고 535 패턴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 빠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5개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3개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5파동 하락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ABC 파동이 기술적으로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사실 이거는 실적 뭐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ASML이나 뭐 엔비디아나 제가 이거 실적 프리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과거 20년 통계를 냈을 때 이전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실적 관련된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레벨업이 됐다는 거를 인지하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반도체. 그래서 지금 저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히려 기회가 중국 시장에 열려 있다고 봐요. 중국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14개 종목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A, B, C, D 섹터를 나눠서 여기서 순환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VIP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VIP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아니게 이제 경기주입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만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인데 월가에서는 지금 경기 민감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고포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 경기 민감주가 빠지고 고포주가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상식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건데 그러면 제일 비싼 주가 실적 대비 제일 비싼 애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긴축을 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주식이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홍콩 항생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대부분 지금 중국과 홍콩을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왜?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상투 원정대입니다. 지금 절대로 안 쳐다봐요. 중국도 여러분들이 왜 어디서 쳐다보는지 아세요? 월봉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를 투자했을 때 과거 사례 고점 부분입니다. 지금은 안 쳐다봐요.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막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을 어디서 매수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당장 수익에 못 마른 분들.
어딜까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저 주봉으로 볼까요? 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시면 여기고 대부분 여기입니다. 네. 다 지금 미국 주식들 열에 9분 물려 계시죠. 왜요? 왜 이때 안 들어가고 뭐 하셨어요? 관심 있을 때 이때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가시고 지금에서 들어가서 손실 났다고 울고 계십니까? 주식은요, 여러분들 100명이 있잖아요.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돈 버는지 아세요? 5명에서 6명만 돈 벌어요. 95명은 손실 봐요. 왜요? 대중의 다수와 결국은 손실 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부터 기지개를 펴고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요? 전혀 안 올라갔죠. 월봉으로 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왜요? 중국이 여기 돌파해서 지지만 받으면 랠리 나와요. 6,000포인트도 쉽게 뛰어넘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은 C 반영, 차이나 반영을 통해서 공산당이다 보니까 통화를 남발하지를 않았죠. 지금도 긴축을 하면서 버블 없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거고요. 근데 미국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다 보니까 방역을 개개인의 몫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통화를 남발했죠. 비트코인이 무너졌다는 거는요. 유동성 장세는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유동성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가 앞으로 주가 흐름을 제외하고도 성장이 엄청나게 펼쳐질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택가격 지수죠. 인베스트닷컴에다 여러분들 주택가격 지수라고 쳐보시면요. 뭐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살아난다는 증거예요. 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 남겨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VIP 회원들의 포트 비중을 국내 주식을 40% 그리고 중국 주식 50% 미국 주식을 10%로 하는데 미국 주식이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빵주, 보잉 뭐 이런 애들만 디즈니 이런 애들 생각하시죠? 전혀 아니죠. 못 간 애들을 잡는 거죠.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중국 건축, 중흥,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뭐 태양광 쪽에서는 칭코솔라 이런 애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애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상승이 나오고 놓칠까봐 두려워하시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지금 주식 수익이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은 잠시 어디로 가느냐? 중국이나 홍콩으로 가야죠. 투자하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이미 데이터를 다 분석해 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홍콩에 상장 있는 회사들 14군데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됐죠? 상해종합이 일봉으로 볼까요? 얼마나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늘 2.4% 급등 나왔어요. 중국이.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상투 원정대가 되실 겁니까? 제가 일주일에 공개 방송을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분석하느라고
분석하고 연구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치 빠른 시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맞아 떨어지고 있죠. 예. 미리 선취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진짜 기회가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수익 후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 매니저님이 무료 강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팩트네요. 팩트를 폭행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이 일요일날 쓰신 건데 비트코인 무너졌다고. 코덱스 골드를 왜 가져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VIP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과 연관성. 여러분들은 지금 손실을 못 줄이고 있지만 저는 딱 4개의 종목을 다 준대형 줍니다. 코스피 200에 상장되어 있는 준대형 종목을 매수시켜서 수익 중입니다. 어떤 종목은 12% 수익 중이고요. 어떤 종목은 7% 수익 중이고요. 어떤 종목은 3% 수익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힘들 때 우리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들이 착각하는 요인이 뭐냐면 가벼운 종목, 급등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왜 대형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 하세요? 비중 5%씩 20개 종목 매수시켜가지고 18개는 다 마이너스 10% 20%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2개만 올라간다고 좋아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런 매매 하실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아마 3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수익이 잘 안 날 수 있다면 다른 나라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죠. 글로벌하게. 뭐 하세요? 답답하게. 그냥 계속 코스피 코스닥 붙잡고 바이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공우주 뭐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있고 방산주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있고 메타버스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있고 그래봤자 여러분 수익이 얼마나 나는데 그래봤자 그 종목도 비중 5% 아닙니까? 나머지 종목은 개박살 나고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 펀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십니까? 네. 뭐 하세요? 여기도 이분 쓰신 거 보잖아요. 응? 여기에 팩트를 폭행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MBN 우리 골드 전문가들 많이 경험하셨대요. 회원 모집 방송만 맨날 한대요. 근데 저는 회원 모집 방송을 안 해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이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저는 종목을 4개에서 5개만 진행해요. 안정적으로.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지금 좀 더 줄여서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일 거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한 4개에서 5개로 비중을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총 한 8개 종목으로 통합을 할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증권사 출신하고 같이 하십시오.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증권사 출신, 기관 출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로 꼭 가입하셔서 진짜 투자가 뭔지 기관 투자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게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한 달에 지금 4일 플러스인데 제가 여기서 가입하시면 4일을 더 드려서 총 8일을 드릴 테니까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결제도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변경하실 분들은 1588에 0648로 전화하셔서 아침 9시에 전화를 받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급등주하지 마시고 서비스 변경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이 3, 4개월의 고난의 행군을 저는 아주 유능하고 멋지게 극복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조정이 나오면 다른 나라 중국 주식이나 홍콩에서 번 자금을 이용해서 저는 좋은 놈들을 싹 다 쓸어 담을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꼭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분도 오세요. 공부하실 분들. 왜? 저는 CFA 레벨 1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죄송하지만 저만 있어요.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88에 0648로 전문가 변경 신규 가입 꼭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오십시오. 진짜 매매가 뭐고 뭔지 투자를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강섭이었고요. 제 시황과 전략을 근거로 꼭 도움되는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